우선 우리가 시작할 때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고 갈게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0.27% 정도 찍혀있어요. 이따 우리가 장 시작할 때 30분 정도에는 어느 가격에 좀 찍혀있는지 요걸 좀 보고 대응을 하고요. 결국 저는 이걸 좀 시작점으로 봐요. 그래서 장 출발하기 전에는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봐놓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장 시작하고 나서의 어떤 지수 움직임,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본다. 그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날 요거 한번 얘기 드렸었죠. 우리 한번 요건 싹 한번 복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복기를 해야 돼요. 네. 지난주 주말에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맞죠?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스탠다드 푸어스, 그리고 피치,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게 무디스였다. 요 얘기를 드렸었고요. 단기적으로 악재이기는 하나, 그죠? 악재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미 지수에는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봉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하락빔이 나왔던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제 보시면 음봉이 조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단기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어제 나왔던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미국 국채 입찰 경쟁률이라고 할까요? 입찰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입찰률이 평균치보다 낮았다. 낮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제 나스닥 지수를 하방으로 끌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수의 흐름을 계속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자려고는 하는데, 이게 습관이 좀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한 11시 반까지는 나스닥 흐름을 좀 보는 편이에요. 가끔 또 제가 적극적으로 할 때는 월목 빼고도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어제 분명 엔비디아가 이런 흐름이었어요. 한 마이너스 0.5% 갔다가 어떻게 됐냐? 플러스 2.0%. 2.5인가요? 근데 2%까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마이너스 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요 이유가 뭐였는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잠시만요. 2.25까지 갔어요. 2.25까지 갔다가 1.92로 엔비디아가 마감을 했습니다. 좀 드라마틱했죠? 드라마틱. 네.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왜 그랬냐면 요거였습니다. 미국 국채 입찰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기초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국채,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아세요. 이거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흔싸귀비. 예, 여기에 중요한 경제적 포인트는요,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희소성. 흔싸기는 뭐예요? 흔해지면요, 싸집니다. 그렇죠? 근데 귀하면요, 비싸집니다. 네. 이게 흔싸기비라고도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바꿔보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공급의 논리.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서 커피 가격이, 원두 가격이 폭등을 했대요. 날씨, 경작이 안 좋아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커피 가격 인상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난번 얘기 연속 동상으로 코로나 때요. 뭐 했어요? 다들 그냥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그거 뭐였어요? 화폐 뿌리는 거였습니다. 화폐를 뿌렸어요, 막. 그럼 뭐죠? 이 논리에 의해서 화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흔해지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화폐의 반대가 뭐겠죠? 반대에 서 있는 게 자산, 아니면 물건 가격이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물건 가격이 그대로 한다면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맞죠? 그쵸?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물가가 막 높아졌어요. 코로나 때 물가가 높아지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였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뭐가 됩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죠. 금리 인상하면 뭐가 되죠? 대출, 일례로 여러분들 대출 안 받으실 거잖아요. 대출 못 받잖아요. 고금리에서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고 물가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는 이런 메커니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화폐의 논리.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스토리를 풀어내느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요. 이 얘기. 국채 입찰률이 평균치보다 낮았다. 그러면 국채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국채 가격은요? 국채 가격은 인기가 없으니까 싸지겠죠. 그렇죠? 싸지겠죠. 그렇죠? 근데 국채 가격과요, 국채 금리는 반대입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금리를 많이 줘야겠죠. 여러분들 채권 사는데 국채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더 줘서라도 국채를 수요를 사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30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올랐어요? 어디까지? 4.5까지 올랐습니다. 4.5%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4.5%까지. 제 얘기대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국채 10년물 금리 검색을 해보면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됐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국채가 인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 증시가, 미국 경제가 살짝 뭔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난번 신용등급에 이어서 국채 금리, 국채까지 인기가 없어지니까 좀 우려감이 좀 커지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항상 타격을 받았었던 건 기술주였습니다. 기술주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벳을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포인트도 볼까요? 알파벳은 왜 안 빠졌을까요? 알파벳은 뭐죠, 여러분들? 구글이요, 구글.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입니다. 네. 구글 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유튜브. 유튜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구글에서 나온 생성형 AI 에이전트, 이거 뭔지 아세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 네, 제미나이. 요게 굉장히 우리 샘 올트먼의 오픈 AI만큼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빠졌지만 요 녀석 하나만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감을 했고, 오늘도 지금 잠깐 보면 시총 상위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혼조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려워요. 매매하기는 조금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섞여있죠. 보시면 잠깐만요. 네, 마우스가 어디 갔니? 네, 보시면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들어오는 불들인데요. 네, 요 형님 좋죠. 알파벳 형님. 그래도 엔비디아도 한 0.4%, 애플이 영 힘을 못 씁니다. 네, 영 힘을 못 쓰고, 뭐 나머지 기술주들은 조금 조정이고요. 요건 좀 다시 해야겠구나. 잠시만요. 다시 제가 한번 캡처 좀 할게요. 요건 제가 미국 전체를 해놓은 거여가지고 분위기가 좋네요. 네. 브로드컴, 테슬라, 애플, 요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빨간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불을. 그래서 우선 이 부분들이 지금 프리장 지수 선물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우선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왜냐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요게 이제 일봉인데,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던 중요한 가격선이 이 라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되게 이렇게 수평선을 몇 개 여러분들이 걸어보시면, 여기가 진짜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예, 요렇게만 보면. 그래서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여기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지금 캔들이 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의미도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좀 할게요. 그리고 요 지금 그는 빨간 선을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여기 나오죠, 딱 제가 그린 것처럼. 이게 뭐죠? 골든 크로스.
이건 뭐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지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통계적인 기술적 지표고요. 결국 61평선이 다시 한번 201평선 돌파한다. 이거는 정배열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이 노란 선이 하향 돌파하면서 요런 좀 조정들이 있었고, 결국 요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61평선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좀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이게 다시 하향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 나온다. 요건 제가 이제 반대겠죠. 데드 크로스요. 데드 크로스. 말 그대로 딱 보면은 골든은 금이잖아요. 다 좋아하는 거. 그래서 좋은 걸 뜻하는 거고요. 데드 크로스는 그쵸?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61이평선과 201평선을 보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최소한의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요 라인으로 될 것 같아요. 요 라인 선들. 결국 이때 고점이에요. 예. 요렇게 쭉 내려가던 지수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요 자리. 요 자리 돌파하면서 또 추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뭐야, 이거.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이렇게 그어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의 기조는 흐른다. 대신 지수라는 게 뭐 이렇게 원웨이로 V자로 가겠습니까? 뭐 조정도 받고 요런 구간도 있겠죠. 그죠? 요렇게 좀 뭔가 수렴되는, 그죠? 요렇게 좀 수렴되는, 요 좀 수렴되는 구간들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예,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소화 좀 시켜야 되고, 또 나올 뭐 매크로 지표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트럼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금을 걷는 거를 줄어들었다는 게 주식시장에서 좋은 건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거죠. 네, 결국 지금 미국이 신용등급 감등된 이유가 뭐죠? 이것도 한번 싹 지워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감세안, 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했습니다. 하원 통과. 아직 상원 남았어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결국 지금 미국이 신용등급이 신용평가 3개사 모두 하향된 것은 주 요인, 이게 뭐냐? 그거는 부채였습니다. 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죠. 한 달러를 찍으면 돈이 나오는 나라니까요. 잉크값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얼마 안 함. 그래서 쉽게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걸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죠. 기축통화. 여러분들. 기축통화. 달러도,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해외여행 가시면 달러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이제 연방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축소가 될 텐데, 이게 지금 스트롱 아메리카를 만드는 정책이 얼만큼 상계시켜줄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들도 뭐 저도 사실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기는 사실 쉽진 않고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나스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어차피 조금 또 장 시작하면서 파란불이 좀 들어오네요. 예, 아까보다는 또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한번 1분봉을 열어보면, 예, 이렇게 녀석도 61평선 부근에서 또는 201평선 부근에서 지지받는데, 61평선이 이렇게 돌파를 한다, 위로. 그러면 조금 오늘은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지수에 되돌림도 나올 수 있는 시장도 좀 열릴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좀 차분하게 좀 보자고요. 예, 프리장에서 쭉 올렸다가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그래서 되돌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장 시작하자마자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이 신호들도 보시면 뭐 요렇게 한번 이중바닥이 나오면 요렇게 해서 한번 또 상승 신호로 또 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좀 장 시작하고 좀 천천히 보면서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장 시작했고요. 알파벳이 세네요. 알파벳이 세고. 엔비디아가 캔들 한두 개만 좀 더 보겠습니다. 바이를 좀 우선 사왔습니다. 네, 상승폭을 좀 엔비디아가 키우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좋아. 여기도 좀 보시면 이제 골든크로스 좀 나왔죠. 네, 추세를 좀 안 들어가는지 좀 보고. 자, 가자. 파이팅 하시죠. 여기서 한번 걸리는지, 여기 좀 걸리는 자리긴 하거든요. 매물대들이 좀 쌓여있어서.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서 좀 내려오네 또. 가자. 오케이. 예, 오늘도 좀 편하게 잘 됐네요. 그쵸? 편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드렸잖아요. 지수의 어떤 되돌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선 보자고요. 예, 제가 좀 더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매매에 대한 좀 복귀를 한번 할게요.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진입한 것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고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은 정확히 장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이지스퀘어 메타5가 이제 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차이가 나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요때 진입을 했어요. 51초 장 시작하고 나서. 그죠? 요때 진입, 뭘로 했냐? 네, 바이로 진입했습니다. 바이로 진입했고, 그리고 나서 언제 매도를 했냐? 네, 요렇게, 잠깐만요. 요렇게 해서 54초에 나왔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익금이 366.8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시간은 1분 3초였습니다. 딱 매매 시간은. 저는 이런 매매를 제일 좋아해요. 딱 2, 3분 안에. 그렇죠? 이거 시작하면 또 밀리죠. 그러니까 배틀을 좀 짧게 잡아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보시면 제가 그래서 나스닥 매매에 대한 얘기를 꼭 하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경험주의자.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든지 이런 나스닥 방향성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유연해야 돼요. 굉장히 플렉시블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관점이 틀렸으면 빠르게 고치고 대응하고 방향도 바꾸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요거만 하고 마저 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모의 투자요? 이거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사이버머니죠. 사이버머니. 그래서 요게 1분 40초 만에 우리가 얼만큼 퍼포먼스가 내줬냐 한번 보시자고요. 366.8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략 56만 7천원 정도 되네요. 네. 56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만요? 1분 3초 만에 56만원이라는 매매 기록을 오늘 좀 기록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요즘 제 레코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2천만원짜리 큰 매매 한번 거뒀었고, 그쵸? 그리고 한번 지난번 월요일에 한 320불 정도, 오늘이 366불 정도 됐고, 변동성이 커요. 네, 커요. 아직은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자리도 아닌 것 같고, 대신 오늘은 좀 지수의 대돌이 나온다. 이거 보시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 그쵸? 이렇게 하나 선을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이게 장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진 박스라인입니다.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이제 휩수 물량이에요. 휩수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이 고점, 그리고 이 저점 지수 라인들을 그었을 때 딱 이 중심 라인에서 지금 딱 되돌림이 또 나오거든요. 또 이거 봐야겠죠. 또 이렇게 홍보하다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지수의 방향성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요 사이클에서는 엔비디아가 한 7, 8%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어요. 요 사이클까지. 근데 그 뒤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파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또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60일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60일, 여기 60일 평선, 그렇죠? 그리고 요게 200일 평선. 여기서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거 제가 밑에서 그려버리면, 지금 20일은 60일을 하향 돌파를 할지 말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완전히 하향 돌파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다시 200일 평선까지 하향 돌파하면은 그때는 하단이 조금 열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지금은 막 겹치고 있어요. 얘도 막 이렇게 가고 있고 60일 평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죠? 얘는 뭐 그냥 가서 가만히 있고, 지금 20일과 60일의 이평선 흐름들을 잘 챙겨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도 이러한 좀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챙겼어. 꽤 높죠? 요 정도면 그래도 못해도 한 80만 원은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들 버리자고요. 우리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거는, 저는 오늘 매매가 제일 깔끔했어요. 지난번 매매는 안 깔끔했죠. 목요일날 했던 매매는. 왜냐면 첫 번째 거래가 좀 꼬였었고, 그냥 홀드하고 가만히 있어도 됐는데 뭔가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약도 한번 2개 더 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요 3개가 지난주 목요일이고요. 요게 319가 어제, 그리고 366.8이 오늘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시장도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할 거고요. 이번 주는 뭐 대만 가가지고 엔비디아 황이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들 이러저러 많이 얘기들은 했었습니다. 뭐 AI PC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뭐 소캠이 들어갈 거다라는 뉴스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뭐 관련주들은 반응을 안 했어요. 왜냐면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크로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거기에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안에서 좀 전략들을 세워가면서 좋을 것 같아요. 대응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요 라인들, 그죠? 요 라인들. 근데 이게 욕심을 내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 가서 더 오버슈팅 나온다고 해서 이거 못 먹었어. 이러면 이거 욕심 내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매매 꼬이는 거예요. 자주 제가 하는 얘기지만 수익은 그냥 언제나 옳습니다. 옳아요. 옳아요. 그냥 수익은. 그게 단돈 10,000원이어도 10,000원이어도 여러분들 땅 파보세요. 돈 안 나와요. 근데 딱 1분에 50만원 벌 수 있는 정말 이 최적의 옵티컬한 이 최적의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한다고 해볼게요. 1,000만원으로 5% 벌어야 얼마죠? 50만원입니다. 제가 꼭 이것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포트를, 여러분들 자산을 잘 배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도 좋은 주식도 있으면 깔아놓고. 근데 대부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남들이 이거 지금 좋대, 테슬라 들어가자, 그때가 고점이거든요. 남들이 공포를 가질 때 주식을 장투로 넣어두시고요. 우리 방향성 나스닥 방향성 매매는 하루에, 그랬잖아요. 제가 짧게는 뭐 한 2, 3분, 그쵸? 길어봐야 30분 이상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그냥 손절이에요.
왜냐고요?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를 제한시켜야지 추후 나중을 도모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초안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초안지 그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얘기 별거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찐돈으로 그죠? 그리고요, 자산 배분 잘 하셔라. 시장 빠지면 답 없는 주식만으로는 한계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닝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닝, 이기는 경험을. 그래야지 사람이 자신감으로 붙고, 그래야지 지난번처럼, 그쵸? 저처럼 제가 그때 얼마 벌었어요? 15,000불 벌었잖아요. 15,000불. 얼마였습니까? 2,2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이런 게 한번 온다고요. 그러면은 주식도 편하게 바닥에서 사나, 우리 나스닥 방향성 매매도 매일 제가 그 지난번에 월요일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만 하면 월 300이라고. 누구 신입사원 연봉만큼 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월 500이 월 300이 되느냐, 월 7, 800이 되냐, 이거는 각자의 그릇입니다. 저도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본업도 하시면서, 그렇죠? 이러면은 내가 주중에는 일하고 주식도 잘 사놓고 저녁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매일 하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좀 줄여야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220? 그러면 좋잖아요. 회사에서 4대 보험 해줘. 저녁에는 오마카세 갈 수 있는 돈 벌어. 그죠? 미국 주식 깔아놓으면 편해. 요렇게 한번 내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매매는 재미지게 하세요. 재밌게 하셔요.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참 원론적인 얘기인데 쉽지 않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 감사한 게 여기서 못 팔아가지고 막 물려있어. 이게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매를 그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 사실 아니에요. 잘 안 끌고 갑니다. 사실. 그리고 얘도 지금 여기서 계속 헤매요. 뭐 얘가 이렇게 갈지, 그쵸?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내려갈지. 우리는 50% 확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짧고 굵게 핵심적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쵸? 이 1300불은 그거였네. 이거 2000만원 벌고 그냥 다음날 꼬른 거. 이렇게. 이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좀 상방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자리에서 200일 이평선 보면 얘도 이 캔들도 200일 이평선에서 턱 해서는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엔비디아는 아까 제가 했었던 이 상승폭을 다 뺐어요. 네, 요때가 제가 이런 건 진짜 기억을 잘하거든요. 이때가 엔비디아가 0.8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0.07입니다. 요런 흐름들을 되게 가격에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가격을 민감하게 보이면 나스닥의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선을 그어놓고 나는 요런 자리에서 포지션을 구축할 건데 이 포지션을 구축할 때 내가 어디에 좀 무게중심을 둘 건가. 근데 엔비디아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매수 포지션 가는 거고 여기에 손절 잡는 거예요. 손절. 그럼 손절은 제한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상방은 또 열리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더 싸게 사도 좋고요. 근데 보면 뭐 요렇게 좀 흐름들이 요렇게 뭔가 요게 뭐냐면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강의는 드리겠지만 이게 수렴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고점은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위든 아래든 그걸 기다리자고요.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거기에 좀 추세로 올라타는 걸 오늘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전략은 사실 장 끝날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한두 시간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좀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오늘은 일정 부분 지수의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다. 오늘은 알파벳이 시장을 지금 엄청 끌어주고 있어요. 예, 알파벳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제미나이에 대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딱 굉장히 에너지들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도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또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그 어드바이스들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실제 한번 경험도 해보시고 속된 말로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 해보고 내가 10번 했는데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3달 했는데 내가 좀 많이 잃는 경우가 많았더라. 그럼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맞아요. 대신 아예 안 해본 보다는 무조건 낫다. 그런 것들이 분명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두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뵐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